작전명 일어서는 사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감행한 이번 공습 작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명이 흥미롭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이란 국기에는 사자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자는 유대민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때 번영을 누렸던 이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인구 규모만 해도 이스라엘의 10배,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석유는 4위, 게다가 제조업 기반까지 갖춘 자원도국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제 제재가 풀리기라도 한다면 경제 회복은 순식간이고 중동 지역의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이란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이번 공습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이 이란을 저지할 군사적 마지노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란의 핵능력이 본격적인 핵무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국제 원자력 기구도 최근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중대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간 실기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무력으로라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교적 동기입니다. 가자지구 사태 이후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했고 이 협상이 제재 완화와 핵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경우 이스라엘은 이란의 재부상이라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재가 풀리면 이란은 경제를 회복하고 다시 무장 세력을 규합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이란 6차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이란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네타냐후의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그는 이미 부패, 집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23년 하마스의 테러를 막지 못한 책임도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측근이 카타르 왕실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터졌고 연립정부는 초정통파 유대인의 징집 문제로 흔들렸습니다. 공습 전날 열린 의회 해산 표결에서도 네타냐후는 단 한 표 차이로 간신히 정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그가 이란과의 교전을 정치적 반전을 위한 카드로 사용했을 가능성 부인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은 즉각 응징에 나섰습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 일부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민간 거주 지역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존심 강한 이란으로서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미군 주둔지나 제외 공간을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스라엘의 디모나 핵시설까지 겨냥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중동은 곧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은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바라는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네타냐후가 요청한 이란 공습 동참을 그는 한때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란과의 협상을 개시했고 전쟁보다는 압도적 외교 승리를 선호했습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보다 더 큰 성과를 원했지만 이란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고 협상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타냐후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공습을 단행했고 특수 관계라는 명분 아래 트럼프는 침묵하며 방관했습니다. 공격 이후 트럼프는 이란을 다시 압박하며 외교적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이란 국민은 작년 미국과의 협상 및 제재 해제를 약속한 마수드 페제시키안을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핵무기를 완성하는 것도 강력한 수단이지만 외교를 통해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를 개방해 국력을 키우는 것, 이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은 바로 그쪽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전이 길어질수록 네타냐후에게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와 협상이 타결되기라도 한다면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응징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앞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카드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지금 이란을 공격했는가? 그 질문은 단순히 선공대 보복의 구도가 아닙니다. 군사적 판단, 외교적 동기, 국내 정치라는 세 갈래의 이유는 결국 지도자의 권력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아집니다. 반면 이란은 강경 대응을 이어가야 할 현실 속에서도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핵이냐, 경제냐, 응징이냐, 협상이냐. 이번 전쟁은 단지 중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외교가 되고 정치가 되며 권력 유지 수단이 되는 시대. 그 한복판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지금 이란을 공격하였을까요? 이번 기획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